우리가 자료 구조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이거에 대한 개념을 잡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서 한번 이해해 봅시다. 우리가 프로그램에서는 자료를 대부분 처리하죠. 예를 들어서 자료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시다. 과일 이름을 이제 자료로 받았다고 합시다. 그래서 바나나, 애플, 그 다음에 파인애플, 이런 세 가지 자료를 받았다고 했을 때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이거를 이제 그냥 처리하면 되는데, 자료 구조는 뭐냐면은 이러한 자료들을 어떤 그 규칙이나 쓰기 쉬운 형태로 잘 정리해서 보관하는 것을 자료 구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되겠죠. 이런 과일 이름들을 ABC 순으로 정렬해서 저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애플을 저장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나나를 저장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파인애플을 저장을 합니다. 이러면 이제 ABC 순으로 정렬이 된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장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바나나를 찾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이걸 위에서 그맨 처음부터 찾아 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맨 처음이 애플이니까 애플을 보고 B는 A보단 뒤에 나타나니까 계속해서 그 다음 걸 한번 찾아보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찾는다든가 또는 맨 마지막에 있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찾으려면 ABC 순으로 했을 때 가장 마지막에 있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하면 맨 끝에 저장된 데이터를 보면 되고, 이런 식으로 자료 구조를 정해가지고 이걸 저장을 해놓으면 우리가 자료를 보다 쉽고 빠르게 액세스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자료 구조를 사용하는 건데요. 자료 구조는 이렇게 정렬을 해놓은 형태로 사용하는 것 외에도 굉장히 많은 자료 구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구조 과목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형태의 자료 구조들과 그 다음에 각각의 특징 그리고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럼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료 구조로 정리된 데이터들을 하나하나 액세스하면서 일을 처리하는 그런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컴퓨터로 문제를 풀기 위한 단계적인 절차, 이거를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주어졌다고 합시다. 자, 과일 이름들이 영어로 주어져 있는데 A로 시작하는 과일 이름들을 모두 찾아라 라는 문제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이 일을 컴퓨터한테 시키려고 한다면 문제를 풀기 위한 단계적인 절차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알고리즘인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데이터 구조상에 데이터들이 ABC 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다면 우리가 맨 앞에 단어서부터 쭉 뒤져나가면서 하나하나 뒤져나가면서 A로 시작하는 것들의 개수만 세면 되겠죠. 그러한 절차를 우리가 컴퓨터 언어로 구현하면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그러한 절차를 바로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우리가 자료를 처리하는 것만 했었는데, 지금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자료들을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렬한다든지 또는 어떤 구조 상태로 갖다 넣는다든지 하는 자료 구조에 대해서 배우고, 이렇게 자료 구조로 정리된 데이터들을 에 대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는 절차인 알고리즘에 대해서 배워보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리즘이 컴퓨터로 문제를 풀기 위한 단계적인 절차라고 하는데요. 알고리즘을 이제 표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말로 쓰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도 코드라 그래가지고 해서 프로그램 언어인 것처럼 보이지만 프로그램 언어보다는 굉장히 간단화된 형태로
코딩해 놓은 것처럼 짜놓은 거를 이제 수도 코드라고 합니다. 즉 말로 한 것보다는 조금 더 프로그래밍 언어에 가까운 형태로 써놓은 것. 프로그래밍 언어 형태. 그런데 이 수도 코드는 그러면 어떤 뭐 특별한 언어를 배워야 되냐?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C 언어에 익숙하다 그러면은 C 언어 비슷하게 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부터 10까지 1부터 10까지 숫자의 합을 모두 구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한번 여러분들이 수도 코드로 짠다라고 하면 이렇게 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sum이라는 변수에다가 초기값 0을 넣고 지금 이제 수도 코드로 쓰고 있는 중이에요. 그 다음에 for loop을 돌면서 그렇죠? 1부터 10까지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sum에다가 각 숫자를 더한다. 이런 식으로 얼핏 보면 C 언어랑도 굉장히 비슷한데 C 언어의 그런 문법은 다 빠지고 그냥 이런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언어로 이렇게 써놨죠. 하지만 이런 수도 코드로 짜는 거를 C 언어로 바꾸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표시할 때 이런 수도 코드를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방법이 뭐가 있냐면 순서도를 그리는 방법입니다. 이 순서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예전에 공부해 본 것도 있겠지만 뭐 이런 거죠. 뭐 스타트는 여기서 하고요. 시작은 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단계에서 sum에다가 초기값은 0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우리 인덱스가 필요하니까 i는 1부터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건을 하는 거죠. i가 10보다 크냐. 그래서 10보다 크다. yes가 되면 종료를 하고 아니다. no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sum에다가 원래 있는 sum 값에다가 플러스 i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일로 가는데 이제는 i를 하나 증가를 시키죠.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로 이렇게 가는 형태. 순서대로 뭐 대충 그리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개의 알고리즘이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알고리즘 A1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알고리즘 A2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오게 되겠죠. 어느 것이 더 좋은 알고리즘은 어느 것이 더 좋은가? 이 좋은 거는 두 가지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시간상으로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공간상으로도 볼 수 있고 시간상으로 보면은 어느 알고리즘으로 했을 때 더 빠른가를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간상으로 보면 어느 알고리즘을 했을 때 메모리를 덜 사용하는가. 당연히 생각해 보면은 빠를수록 좋은 거고요. 그다음 메모리를 덜 사용할수록 훨씬 더 좋은 알고리즘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알고리즘 성능을 표시하는 방법이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이 있으면 알고리즘이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 알고리즘에는 입력으로 뭐가 주어지냐면 데이터가 주어지죠. 데이터가 주어집니다. 데이터가 주어지면 이것을 처리를 해서 이제 결과물이 출력이 되게 되는데요. 보통 이 입력되는 데이터가 있잖아요. 입력되는 데이터, 개수를 n이라고 했을 때, 이 알고리즘의 성능을 어떻게 표시하냐면, 이 n이 주어졌을 때 이 알고리즘이 이 n에 비례해서 얼마만큼의 시간을 쓰느냐, 얼마만큼의 공간을 쓰느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알고리즘은 그죠? A1이라는 알고리즘은 입력으로 하나가 주어졌을 때 걸리는 시간이 2다. 그 다음에 두 개가 주어졌을 때는 시간이 4고 그 다음에 세 개가 주어졌을 때는 6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n개가 주어졌을 때 걸리는 시간은 당연히 2의 n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의 어떤 이런 성능은
주어진 입력의 개수가 n개일 때 거기에 비례해서 걸리는 시간이 2배 n이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그 표시 방식을 사용해서 알고리즘을 쉽게 비교를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A1이라는 알고리즘은 입력이 되겠죠. 입력으로 n개의 데이터가 줬을 때 걸리는 시간이 n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A2라는 알고리즘은 n개가 주어졌을 때 걸리는 시간이 2의 n승이다 라고 했을 때 시간이라고 합시다. 시간이. 그러면 A1이 더 좋을까요? 아니면 A2가 더 좋을까요? 이거는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쉽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n이 10이라고 해봅시다. 10이라고 해보면 A1 같은 경우에는 10의 제곱이니까 시간이 100 정도 걸리겠죠. A2 같은 경우에는 2의 10승이니까 거의 1024라는 시간이 걸리겠죠. 이걸 보면 A1이라는 알고리즘이 훨씬 시간적으로 A2보다는 빠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알고리즘 A1이 걸리는 시간이 n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A2가 2의 n승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쉽게 A1이 훨씬 A2보다는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입력의 개수에 대해서 개수를 이용해 가지고 그 걸리는 시간을 이렇게 표시한다면 두 알고리즘을 시간적으로 비교할 때 훨씬 유리하게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공간도, 사용되는 메모리 공간도 비슷한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입력 n이 주어졌을 때 이 알고리즘을 수행하기 위한 공간이 n의 제곱만큼 든다, 또는 2의 n승만큼 든다 라고 하면 어느 알고리즘이 공간적으로 더 효율적인가를 쉽게 판별해 낼 수가 있습니다.